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27부 김성일 초유사가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때는 1592년 4월 19일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일본군 제3번 대장 구로다가 김해성을 함락한 이후에 계속 이제 경상우도 쪽으로 진격을 해갔습니다. 당시 이제 경상우도를 방어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경상우병영이죠. 이때 당시 경상우병영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당시 지명은 하포였어요. 하포였고 지금은 이제 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마산은 또 창원시에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통합 창원시에 있는 마산 지역에 경상우병영이 있었고 경상우병사는 원래 조대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조대곤이 나이가 좀 지나치게 많은 고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체를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로 여기로 다시 교체돼서 신임 경상우병사가 오게 되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되게 뜻밖의 인물이죠, 그죠? 유명하긴 한데 김성일이 여기에 오게 됐다라는 거죠. 김성일은 참 여러모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또 뭘로도 유명하냐면은 일단 현존하는 기록상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최초의 안경잡이로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김성일이 새로운 경상우병사로 발령이 나서 오게 됐는데 그때가 날짜가 언제였냐면은 1592년 3월 3일자였어요. 3월 3일자 기사에 교체를 한다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근데 전쟁은 4월 13일 날에 일어났고 4월 19일 날에 구로다 부대가 상륙을 한 그 시점까지 김성일은 아직 현재 도착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일부러 태업을 한 거 아니냐, 늑장을 부린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교통사정, 도로사정은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실 지금도 진짜 기록적인 폭우 한번 쏟아지면은 뭐 도로 유실되고 차 떠내려가고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시대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 자체가 게릴라성 그런 강수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그런 나라죠. 일단 우리나라는 비가 그렇게 몰빵으로 내리는 나라 중 하나고 또 지형 자체가 산천이 그렇게 곳곳에 있는 저산성 산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물이 차올라가지고 급류에 휩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선시대는 도로 사정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한번 세게 내리면은 진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다가 김성일이 경상우병사로 발령이 난 것은 그쪽으로 이제 보직이 바뀐 거지 귀양 가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다음날 짐 싸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지금도 그렇죠. 인수인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원래 중앙의 관료로서 맡았던 직책이 있는데 그 직책을 대신할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작별 인사도 좀 해야 되고 또 먼 길 떠나야 되니까 뭐 여정 준비도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당시 조선 입장에서는 4월 13일 날에 전쟁이 날 거라고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뭐 한 달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내려갔던 건데 4월 초에 내려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에 구로다 부대가 김해를 점령했던 시점에 김성일이 경상남도까지 진입을 했지만 아직 경상우병영까지는 도착을 못한 상태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김성일이 아직 도달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임 경상우병사였던 조대곤, 그나마 경주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 경주 부유는 먼저 떠나는 바람에 여기는 그냥 아주 교체가 안 돼가지고 수장이 없는 상태로 경주가 함락이 됐다면은 그래도 여기 경상우병영은 조대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임자였던 조대곤이 군사 지휘를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대곤이 원래 천성이 그랬는지 아니면 좀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늙다 보니까 겁이 많아져서 그랬는지 조대곤이 경상우도의 주력 병력을 이끌고서 하포에 주둔하면서 막상 김해성이 함락되는데 그거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구로다 부대가 10,000명이 넘는 대병이었고 그 대병이 김해성을 에워싸서
공격을 하니까 조대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병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는 어디까지나 전임자고 이제 신임으로 오는 사람이 교체돼서 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죽을 필요 있냐?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조대곤이 수습 방관하면서 김혜성은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 또 조대곤이 합포에서도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물러나게 되면서 사실상 구로다 부대는 경상우도 지역을 마구마구 휩쓸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로써 낙동강 하구 지역은 사실상 일본군의 소나기에 굴러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임 경상우병사로 부임되었던 김성일이 낙동강 서안에 위치한 의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당시 조선군의 전황이 어땠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조금 조잡하게 그리긴 했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훑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일단 동래성이 있죠. 자, 동래성을 먼저 고니시 부대가 점령을 하고 그대로 북진을 해서 밀양으로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동쪽으로 더 가면은 울산하고 경주가 있어요. 태화강을 끼고서 울산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경주가 있죠. 그리고 가토키야마서는 손쉽게 무혈 입성하면서 울산과 경주를 낼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경상 좌병사였던 이각이 성을 포기하고 도망가면서 손쉽게 점령을 하게 됐고 경주성 같은 경우는 신임 부인도 없고 전임 부인도 없고 수장이 없는 상태라 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도 사실상 병력이 흩어지면서 가토는 손쉽게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시 경상 감사였던 김수는 문경 이하의 수령들한테 전부 대구로 직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 쪽에 경상감사 김수가 사실상 경상남도 일대에 있는 병력들을 전부 싹 다 모아서 이곳에 진을 치고서 방어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왼쪽으로 낙동강이 그렇게 쭉 굽이쳐서 흘러가게 되고 이 낙동강이 뭐하고 만나냐면은 바로 남강하고 만나요. 그리고 이 남강은 그 유명한 진주성을 끼고서 흐르는 강이죠. 그래서 남강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그 지점에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의령, 창녕, 함안 이 세 도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함안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합포가 있고 오늘날 이제 통합 창원군에 있는 마산시라고 그랬죠. 바로 이 합포에 경상우병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상우병사 조대곤이 주둔하고 있다가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좀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김해성이 있습니다. 김해성은 원래 이제 서예원이 지키고 있었는데 도망을 치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수성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면서 구로다가 김해성을 점령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로다 부대는 낙동강을 따라서 계속 경상우도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상우병사 조대곤이 전임 경상우병사였던 조대곤이 합포를 포기함으로써 합포 먹고 창원 먹고 이제 함안 쪽으로 진격을 하려는 찰나였어요. 그리고 낙동강 동편 지역은 사실상 누가 다 점령을 한 상태냐면은 고니시 가토 부대가 여기를 싹 다 점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신임 경상우병사로 임명되었던 김성일이 의령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성일은 아직 합포에 있는 경상우병영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코스가 어떻게 됐냐면은 의령에서 남강을 건너서 함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때 남강을 건널 때 어디를 이제 도하 포인트로 봤냐면은 정암진이라는 곳으로 봤어요. 여기 이제 나루터가 있고 당연히 나루터다 보니까 배가 정박이 돼 있겠죠. 정암진은 왜 정암진이냐면은 이게 솥발 정자를 쓰는데 삼국 정립할 때 그 정자죠. 그래서 솥 모양의 바위가 있는 나루터라고 해서 정암진이라는 그런 지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령에서 함안으로 넘어갈 때 진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전투가 벌어져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켜서 맹활약을 펼쳤던 지역도 역시 정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암진을 지나서 함안 거쳐가지고 창원으로 해가지고 하포로 들어가는 것이 당시 김성일의 기본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당시 이제 김성일이 의령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미 낙동강 동편 지역은 일본군이 득실득실 하단 말이에요. 아마 흉흉한 소문이 돌아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성일이 데리고 왔던 병사들이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병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야, 이대로 남강 건너서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미 일본군이 저기 다 먹고 득실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절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방향을 바꿔가지고 진주 쪽으로 좀 더 안전한 진주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방향을 바꿔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병사들이 사고를 치는데 병사들이 김성일한테 이구동성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저기 정암지는 너무 협소한 곳이라 가지고 도하 포인트를 별로 좋지도 않고 배도 정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굳이 건너가시려면은 진주로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참고로 이제 김성일이 경북 안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 지리를 대강은 알아도 정확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병사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김성일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군관이었던 김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정암진 나루터로 정찰을 보냈어요. 얼마 후에 김옥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병사들이 말한 대로 정암진 나루터는 배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건너기 힘들 것 같으니까 진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일이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들통이 나죠. 뭐가 들통이 났냐? 당시 김성일이 이제 진주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김성일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냐면은 전 광주 목사 오운이라는 사람이 마침 의령에 있다가 자기는 이제 퇴직하고서 의령에 남아있다가 신임 경상 우병사로 김성일이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야의 인사죠. 지금 현재 오운은.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기계 있는 선비였어요. 나중에 이제 곽재호와 같이 의병 활동을 벌이는 사람인데 오운이 와가지고 김성일을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 경상 우병사 되지 않았냐? 그러면은 바로 남강을 건너가지고 하포로 가야지 왜 진주로 돌아서 가려고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성일이 정암진에는 배가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진주로 할 수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초행길이라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온이 무슨 소리냐? 정암진 가면은 멀쩡히 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성일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정암진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배가 멀쩡하게 떡하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서 이제 김성일이 뚜껑이 열렸죠. 또 김성일은 또 한성일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노발대발 해가지고 김옥을 불러다 놓고 그냥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김옥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병사들이랑. 이대로 남강 건너서 가면은 그거는 우린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일단 진주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시간을 좀 끌어보자. 좀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군관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병사들이야 뭐 좀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하지만 군관까지 여기 휘말리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 군관이 같이 부하내동 해가지고 우병사한테 그런 거짓보고를 한 거예요. 이건 뭐 참습감이죠. 그래서 김성일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김옥을 참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옥이 바로 잘못을 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죽을 땐 죽더라도 전장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자, 그 김성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죠. 경험 있는 군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 보니까 김성일이 여기에서 오케이를 해요. 알았다. 네가 지금 잘못했다라고 사죄를 하니까 네가 언행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앞으로 전투가 벌어지면은 너는 무조건 선봉에 서라. 그렇게 해서 속지를 하면은 내가 용서를 해주마 하면서 결국 김옥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배를 타고서 김성일이 남강을 건너서 함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쯤에 도달했을 무렵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전임 경상 우병사였던 조대곤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임 경상 우병사 조대곤이 병영을 버리고 후퇴하던 중에 김성희를 길가에서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대곤이 깜짝 놀라서 김성희를 보고서 인사를 하고서 직인과 부저를 넘겨줍니다. 이제 인수인계를 한 거죠. 자, 그러자 김성희는 여기서 또 성깔이 나와요. 조대곤한테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 경상 우병사로서 당연히 경상 우도를 방어해야 되는 직임을 갖고 있는데 김해가 점령될 동안 뭐하고 있었냐? 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냐? 거기다가 우병영 버리고서 지금 왜 여기로 도망갔냐? 이거 참습감인 거 모르냐? 자, 그러자 조대곤도 부끄러움을 알았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면서 좀 창피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인수인계가 끝났을 무렵에 척후병이 한 명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김성희한테 보고하죠. 바로 근처에 일본군 선발대가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김성희는 구로다의 선봉대에 맞서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일본군 구로다의 선봉대가 김성희이 있는 곳 근처까지 도착을 했다는 척후병의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좀 대단한 게 뭐냐면요. 척후병을 운영한다. 이거 병법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기 안 지키는 장군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김성희는 문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기 굉장히 잘 지켰다는 거죠. 벌써 여기서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김성희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가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김성희이 그 보고를 딱 들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그 공식을 깨는 패턴이 나옵니다. 기계에 있는 문관, 겁 많은 무관. 또 그 패턴이 또 나오는데 조대곤이 여기서 또 겁을 집어먹고서 김성희한테 빨랑 말 타고 도망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김성희이 막 조대곤을 야단을 치죠. 지금 당신 장군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무슨 추태냐? 그러면서 이제 조대곤을 저지하고 병력을 정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용맹한 정예병들을 선발해서 근처에 복병을 심어둡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선봉대를 기다렸다는 거죠. 잠시 후 구로다 부대의 선봉대가 김성일 부대가 주둔한 곳까지 접근을 해옵니다. 선봉장의 이름은 뭐 전해지진 않지만 나름 또 이제 구로다 측에서도 용사를 선발해서 왔겠죠. 당시 이제 구로다 부대의 선봉장은 백마를 타고 철갑옷에 철가면을 착용을 해서 완전 이렇게 중무장을 한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봉장이 뭔가 이제 김성희 부대를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짐짓 자기 혼자 칼 딱 빼들고서 말 타고서 앞으로 돌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김성희 주위에 있었던 병력들, 조선군들이 겁을 집어먹고 하면서 막 이제 뭉치뭉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휘관이었던 김성희 딱 걸상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그죠? 카리스마 있게 태연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 김성일이 조선통신사로 갈 때도 시종일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대단하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내렸던 사람이죠. 우리가 김성일이 그 조선통신사 갔다 와가지고 이거 잘못한 건 맞아요. 제가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갔다 와가지고 전쟁 안 일어난다고 말한 건 그건 진짜 잘못한 게 맞아요. 그건 도저히 가드를 쳐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김성일은 정말 실무형 관료였고 조선통신사로 가서도 일 처리를 진짜 잘했어요. 되게 이 사람 또 카리스마 넘치고 침착하고 또 기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좀 이제 성격이 편협하고 조금 이제 고집스럽고 좀 그게 좀 이제 단점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김성일이 여기서 오히려 그게 무관보다도 더 무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딱 어깨 펴고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그죠? 걸상에 앉아가지고 자세 잡고 앉아있으니까 그 일본군 장수도 얘가 좀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돌격하다가 딱 이제 브레이크를 겁니다. 뭐 실제로 혼자서 들어오려고 했겠어 그걸 갖다가 그죠? 그런 거는 뭐 이제 삼국지 같은 그런 소설에나 나온 이야기고 자 아무튼 이제 그러다 선봉장이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격을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휘하는 부채를 휘둘러가지고 후방에 있었던 자기 병사들한테 돌격 명령을 내리자 일본군이 칼을 뽑아두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달려드니까 김성일이 여기서 좀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이때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은 자기 부장이었던 이종인을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기록이 갈리냐면은
징비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당시 이제 김성일이 누구를 내세웠다. 자기 부장이었던 이종인이라는 장군을 내세웠다라고 기술이 돼 있어요. 이종인은 나중에 참고로 제2차 진주전투에서 굉장히 이제 용맹하게 싸웠던 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종인을 불렀다라고 할 때 있는데 난중 잡록에서는 여기서 김옥,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군관 있죠, 그죠? 거짓 보고 있던 김옥을 불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 기록이 맞는지 이게 참 난감한데 이럴 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선조 수정실록이 징기록이랑 난중 잡록 같은 좀 공신력 있는 야사를 토대로 좀 재구성을 했어요. 임진왜란 초반 기사를. 그런데 선조 수정실록에서 김옥이 아니라 이종인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한 걸로 봐서는 징기록의 기술이 좀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난중 잡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 틀린 거냐?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먼저 앞세웠던 거는 이종인이고 김옥도 아마 여기에 같이 뒤따라서 참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난중 잡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때 김옥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선봉에 서가지고 싸워서 속죄를 하겠다라고 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너가 선봉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김옥이 선봉으로 나갔다라는 기록이 난중 잡록에 있고 징비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김성일이 이종인을 불러서 너는 내가 아끼는 용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물러나면 안 된다. 너가 앞으로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라. 그렇게 해서 이종인이 나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선조 수정실록에서는 어쨌든 이종인 쪽을 택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쪽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성일이 부장이었던 이종인을 내보내서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종인이 이 사람이 굉장히 용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화살을 한 방 탁 쏘는데 이게 정확하게 꽂혀가지고 구로다의 선봉장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군이 달려오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김성일이 미리 선발해뒀던 군관 20명과 정예병들을 바로 진격을 시켜가지고 일본군을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갔던 그 군관 중에서 아마 김옥이 포함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김성일이 이 전투에서 작지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자,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김성일의 적절한 대처로 어쨌건 간에 구로다 부도의 진격을 늦추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뭐 조선군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계속 연전연패하니라고 사기가 그냥 있는 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작은 승리를 거둠으로써 곤두박질 쳤던 사기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전투가 끝난 후 김성일은 어쨌든 경상 우병영이 사실상 적의 수중에 떨어졌던 터라서 일단 하포로 가지는 못하고 군대를 좀 뒤로 물려서 함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안에서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민심도 수습하고 병력도 더 모으고 그러면서 방어태세를 갖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안, 의령 이 일대를 이제 새로운 방어선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명이요. 그죠? 무슨 어명이냐? 죄인 김성일 어떻게 해라? 한양으로 끌고 가라. 김성일이 이제 한참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때 선조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딱 듣고서 선조도 뚜껑이 열린 거죠. 여기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김성일 이거 당장 잡아와. 그러면서 김성일이 과거 이제 통신사로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던 게 화근이 돼가지고 선조가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월 3일자에 1592년 3월 3일자에 조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거죠. 조대곤이 너무 늙어서 제대로 직무 수행 못할 것 같으니까 교체하자. 그러자 이제 선조가 김성일을 글로 파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김성일을 글로 파견해서 경상 우병사가 돼서 내려오던 중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선조가 완전 노발대발해서 김성일 잡아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김성일 잡아오라고 의군부 도사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김성일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김성일이 먼저 의령에 도착해가지고
함안, 청원 쪽으로 와서 이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전 끝나고 함안으로 돌아왔을 때 선조가 보낸 의금부 도사가 바로 이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성일 체포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선조는 김성일이 경상 우병사로 가가지고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나름 공적을 세웠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예요, 아직은. 자, 그래서 이제 김성일이 한양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과연 김성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죠. 김성일이 흩어진 군사들을 불러 모으려고 여러 고을에 경문을 보내 수습할 계책을 세우려 했는데 임금께서 김성일이 전에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외적이 쉽게 올 것 같지 않다고 말해서 인심을 해이하게 하고 나라 일을 그르쳤다고 하여 의금부 도사를 보내 잡아오도록 명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성일이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면은 경상감사 김수가 여기 오게 됩니다. 자, 감사 김수가 김성일이 잡혀간다는 말을 듣고 길가로 나가 작별을 했는데 김성일은 언사와 안색이 강제하여 한마디도 자기 자신의 일은 말하지 않고 오직 김수에게 힘을 다하여 적을 치라고 격려하니.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성일이라는 인물의 성향이 좀 잘 나타나는 그런 기록인데, 김성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뭐랄까, 김성일. 정말 공과 과가 너무 뚜렷한 사람이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김성일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런 말을 했던 거, 이거는 정말 용서받기 힘든 행동이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났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본인이 오판을 했던 건지 알면서도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건지 본인만 알겠죠. 근데 전자가 됐다면은 그건 좀 본인의 보는 시각이 너무 문제가 있었던 거고, 후자가 됐다면은 그거는 진짜 본인의 속마음이 너무 편협한 거고,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쟁 준비를 계속 방해를 해요, 김성일이.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경상감사 김수하고 김성일은 같은 범동인 내에 남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인하고 북인이 확실하게 갈라지진 않았고 범동인 내에서 개파로 지금 현재 형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전쟁 끝날 때쯤 가면은 남인과 북인은 확실하게 갈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범동인 내에 같은 남인계였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수는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서 전쟁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남인이라고 해서 다 전쟁 대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김수는 경상감사로서 자기 직무를 다해가지고 전쟁 대비를 합니다. 근데 김성일은 이거를 계속 이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영남 지역 유생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런 전쟁 준비를 해서 민심을 어지럽히냐 하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는데, 그거 사실 누가 사주한 걸로 보고 있냐면은 김성일이 사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성일이 영남 지역에서는 정말 왕초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김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좀 그런 거죠. 이거는 엄연히 공무 방해거든요. 그래서 김성일에 대해서 김수가 좀 여러 번 성토를 해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김성일은 김성일대로 김수한테 불필요하게 민심을 동요한다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김수와 김성일 사이에서도 좀 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 선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누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김성일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조가 참 이런 거 보면 되게 예리한 구석이 있는 사람인데, 선조는 어느 정도 전쟁이 일어날 거를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성일이 안 일어난다고 강변을 해도 그래도 만일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지를 어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조가 몇 번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해요. 김성일은 너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사람이 그렇게 편협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계속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저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하면서 선조가 이런 이제 불평을 몇 번 해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 선조가 김성일을 경상 우병서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마 선조 입장에서는 일종의 벌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일이 자꾸 저렇게 나오니까 딴지 걸고 그냥 태클 걸고 그러니까 일부러 글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선조가 김성일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김성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아주 전형적인 실무형 관료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강하고 고집 센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방기하거나 등한시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주장이고 일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성일의 업무 능력 자체는 높이 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일을 잘하니까 저렇게 지금 전쟁 반대하면서 말 많은 애를 그냥 경상우병서로 보내서 전쟁 준비를 하게끔 하면은 쟤 그냥 일은 잘하니까 가서 꾸역꾸역 하지 않겠냐. 그러면 전쟁 준비는 김성일이 잘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전쟁 반대하는 소리도 더 이상 하기 힘들 것이고 뭐 일석이조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우병서로 보냈던 건데 진짜 전쟁이 나버리니까 선조도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난 거죠. 이제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이게 외국어 쳐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상황 보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이건 진짜. 그래서 김성일 잡아와 했던 거죠. 근데 김성일이 잡혀갈 때 지금 좀 전에 이제 기록에서도 봤다시피 김수가 찾아와가지고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하고 김성일은 좀 이제 불편한 그런 관계가 돼버렸거든요. 같은 남인계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수가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김수도 그거는 인정했던 것 같아요. 김성일이 경성우병서로 와서 그 잠깐의 기간이었지만 정말 성실하게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그거를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수가 와서 작별 인사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김성일은 진짜 아주 자기 성격답게 깔끔하게 변명 같은 거 없고 깔끔하게 김수한테 앞으로 국난 대비를 잘 해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는 잡혀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양으로 압송된 김성일 국문을 받게 될 건데 말이려서 국문이지 뭐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 건지기 거의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기적이 터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아마 그 사이에 이제 또 보고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김성일이 그래도 작지만 약간의 교전을 통해서 승리도 거뒀고 민심 위모도 잘하고 있고 경성우병서로서 정말 성실하게 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더라. 이런 보고를 듣고 선조도 좀 이제 냉정을 되찾은 거죠. 그래, 김성일이 일은 잘하지. 그래서 이제 김성일한테 아까 이제 김성일의 군관이었던 김옥이 당했던 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김성일한테 초유사라는 직책을 줍니다. 초유사는 상설직은 아니고 임시직책이에요. 그래서 초유, 불러서 달랜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민심을 위무하고 전쟁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초유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성일을 경상우도 초유사로 임명해가지고 민심을 다독이고 군병을 모집하는 임무를 줬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벌충을 내린 거예요. 너가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만회해봐라 이거죠. 그리고 경상우도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 김성일한테 엄청난 형벌이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김성일은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군말하지 않고 초유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김성일이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경상우도 초유사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김성일이 옛날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 준비 반대하고 했던 거는 그거는 진짜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뒤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즉 잘못을 저질러 놓고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김성일 아니었으면 사실은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자, 아무튼 이제 김성일이 경상우도 초유사로 내려가는데 그럼 경상우도 병마사가 비었죠. 조대곤이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조대곤은 안 된다는 건 이미 견적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때 좀 공적을 세운 장군이 한 명 있어요. 직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나름 이제 괜찮은 정가를 올렸기 때문에 좀 몇 단계 뛰어 올라가지고 경상우병사로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인이라는 장군이 여기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죠. 김성일이 직산에 이르자 임금께서는 노여움이 풀리고 또 김성일이 본도 3인의 인심을 얻은 것을 알고는 그 죄를 용서하고 우도 초유사로 삼아 돈의 인심을 효유하여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도록 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성일은 경상 우도 초유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인이 새로운 경상 우도 병마사로 교체가 됐죠. 자, 이제 조정에서 나름 이제 조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사 개편을 하고 있던 즈음에 당시 일본군은 착실하게 삼로병진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재 가토는 울산과 경주를 점령한 상태고, 그러다 역시 김해와 창원 일대를 다 휩쓸고 다닌 상태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상륙해 있던 고니시 부대는 밀양에서 정비를 끝내고 4월 21일 무렵에 대구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경상감사 김수가 재승방약 체제에 따라서 문경 이하의 수령들을 싹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방어선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김수가 어느 정도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전장을 경상도 이내로, 영남 이내로 한정짓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면 이제 더 이상 전장은 영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령을 넘어서 충청도 지역, 경기도 지역까지 파급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과연 김수는 대구 방어선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